이제 막 40대로 접어든 박영민 씨. 콩팥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벌써 콩팥이 안 좋은 걸까요? 제가 안 좋아서 온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으셔갖고 제가 이식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식을 할 수 있는 몸인지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영민 씨의 아버지는 신석근 교수의 오랜 환자인데요. 최근 말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이식을 해드리고 싶어 아버지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식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콩팥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앉으시죠. 어떻게 좀 마음이 떨리거나 뭐 그러진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빨리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기. 예. 신장 수치는 보시면 지금 사고체 예고율이 98.5% ml/L로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막 당장 다행히 콩팥의 기능을 가늠하는 사구체 여과율은 좋습니다. 자, 혈압은 한 140대 되니까 아마 이게 긴장을 해서 그럴 것 같고 집에서 재면 120대 후반에서 130대 초반 될 겁니다. 혈압은 큰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콩팥이 건강하려면 우선 혈압도 높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식이 가능하려면 관리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해야 될 거는 지금 뭐요? 물을 많이 먹고 체중을 조금만 더 줄여주고 술을 먹지 말고 중성지방을 관리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것만 좀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중성지방 관리하도록 할게요. 네. 콩팥 이식의 공여자가 된다는 건 그만큼 콩팥이 건강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신장을 이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신장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조건이에요. 주시의원의 사구체 여과율이 적정하게 잘 유지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도 해야 되고 혈압약을 먹는지 여부, 또 당뇨가 있는지 여부, 단백뇨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환자분 그런 건 없고 지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높아 좀 조절하고 있고요. 혈압도 크게 높지 않아서 만약에 체중만 잘 조절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식 수술이 결정될 때까지 영민 씨는 체중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는 물론 자신의 콩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정수기로 불리는 콩팥은 등 쪽 좌우에 있으며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하루 150리터 정도의 혈액을 거릅니다. 콩팥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액이 바로 이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데요. 콩팥은 노폐물 배설 외에도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흔히 만성 콩팥병은 평생 투병을 해야 하고 말기에 이르면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하기에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하면 콩팥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예, 다행히 그 만성 콩팥병을 진단하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검사. 소변검사를 하면 내가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검사. 그게는 BUN, 크레아티닌이 있는데 이게 신장 기능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것만 시행해도 우리가 쉽게 이분이 콩팥병이 있다 또는 앞으로 나빠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자신의 콩팥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검사인 만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검진에도 포함돼 있어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 중 가장 중요한 수치는 크레아티닌입니다.
쉽게 말해 크레아티닌은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인데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항상 일정 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 양의 크레아티닌이 혈액으로 분비돼 콩팥으로 흘러갑니다. 콩팥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크레아티닌은 재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콩팥 기능의 지표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콩팥 기능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 검사인데요.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만들기 때문에 소변 검사에서 건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중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단백뇨와 혈뇨입니다. 이는 콩팥의 주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콩팥은 혈액을 걸러주는 삼중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모세혈관이 털뭉치처럼 모여있는 사구체에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그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단백질이나 적혈구 같은 물질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이때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 혈액이 나오면 혈뇨라 부릅니다. 단백뇨와 혈뇨가 지속되면 콩팥이 점점 망가져 만성 콩팥병이 됩니다. 단백뇨는 정상 소변과 비교해 거품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혈뇨는 소변이 붉은색을 보이기도 하지만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검진에서 단백뇨나 혈뇨를 발견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콩팥의 기능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콩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혈액을 깨끗하게 거르는 일인데요. 콩팥이 1분 동안 걸러내는 깨끗한 혈액의 양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검진에서 보면 흔히 숫자로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90 이상이면 정상, 60에서 90 사이면 당뇨나 고혈압 등 원인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고요. 3단계부터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단계부터는 빈혈이나 부종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말기 콩팥병 상태로 투석과 신장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은 왜 나빠지는 걸까요? 예, 만성 콩팥병은 가장 중요한 게 원인 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만성 사구체 신염. 이거는 이제 단백뇨가 있거나 또는 혈뇨가 있는 환자분들, 그다음에 다낭신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좀 비만이 있다. 그럼 이런 원인 질환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만성 콩팥병의 위험군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런 분들은 주위에서 저희들이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당뇨가 약 47%에 달하며 그 다음은 고혈압이 21%, 사구체 신염 9.8%, 다낭신 순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바로 만성 콩팥병입니다. 콩팥병은 중증이 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다 보니 그 위험성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20년 넘게 당뇨를 알아온 김한호 씨 역시 그랬습니다. 3년 전 다리가 부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3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앉으시죠. 혈압 130. 최근 급속히 나빠지는 콩팥 때문에 3개월마다 신석균 교수를 만나고 있는데요. 주사를 드렸어요. 오늘의 성적은 어떨까요? 당 조절이 지금 잘 됩니다. 당화혈색소 6.2고 그다음에 요독 수치도 지금 40.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은 19밖에 안 돼요, 지금. 저번에 우리가 25.8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20을 잡아도 한 5.8%가 나빠졌어요. 3달 만에 갖고 한 5.5% 나빠졌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빠졌다. 투석, 비상입니다. 급격히 나빠진 원인을 찾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맵고 짜고 한 거를 네. 전에는 거의 금식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드셨죠? 예, 먹었습니다. 왜?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래요. 이제 빈혈이 좋아지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옛날에 먹었던 음식도 자꾸 땡기는 거야. 예,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술, 담배는 안 하시죠? 예. 술, 담배 절대로 안 돼요. 하셨나요? 조금? 술은 좀 했습니다. 그봐, 다 나오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술 먹지 마세요. 이게 그냥 나빠진 게 아니야 보니까. 요번에 잘해갖고 다음에 좋아지지 안 그러면 신장이 많이 나빠져갖고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빨리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좀 많이 드시고요. 운동 좀 하시고. 삼겹살에 뭐 소주에 그냥 맵고 짜고 특히 매운 거 짜고 막 먹잖아요. 그게 이제 신장을 막 베리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느끼질 못하니까 막 먹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축적이 되니까 이제 신장이 나빠졌는데도 몰라. 또 내 몸에 이상이 느낄 때는 하면 신장이 나빠진 상태야. 이게 그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장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때문에 알게 됐어요. 당뇨가 심했거든요. 당뇨 합병증인데요. 일하면서 자꾸 머리도 아프고 소변에서 자꾸 거품도 뽀글뽀글 하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본 것 같고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수치가 자꾸 당뇨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면 당뇨는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콩팥의 여과 기능을 하는 사구체는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돼 있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혈액 내에 고농도의 포도당이 흐르면 대사성 부산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사구체 내의 모세혈관들이 굳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을 위해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콩팥 건강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원인 질환이 없더라도 노화에 의해서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음식은 싱겁게 먹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 2잔 이하. 물은 적당히 마시고 정기적으로 단백뇨와 크레아티닌 검사를 받습니다. 만일 만성 콩팥병 환자라면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칼륨이 많은 야채나 과일을 줄이고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도록 합니다. 대개 이제 신장 질환은 엄마 질환이다. 그다음에 심장은 아빠 질환이다. 아빠는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아파도 말이 없습니다. 신장이 그렇습니다. 신장이 좀 나빠지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를 통해서만 신장이 나빠지는 걸 알 수 있는데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있다 그러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거품 소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이 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당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가 혈압이 있다. 그런데 이 혈압이 혈압약을 먹으면서 적절히 조절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표준 체중보다 조금 좀 많이 나간다. 이러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거나 또는 따로 있다 하더라도 꼭 신장내과 전문의는 한 번쯤 만나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요? 식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단백뇨가
단백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양이 자꾸 증가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근거로는 단백뇨 양이 많아지면 신장은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환자한테 해로울 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고기죠. 생선, 두부, 콩, 우유, 달걀 이런 종류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이냐, 얼마큼 줄이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우유를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이틀에 한 잔 드십시오. 달걀을 하루에 하나 먹었다. 그럼 이틀에 하나 드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을 조절시키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곡물,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올리브유, 그리고 생선, 요구르트 등을 먹고 또 적절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단,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3기부터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저염 식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칼륨입니다. 그래서 칼륨은 되게 맛있는 거에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많습니다. 야채도 생야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뭘 먹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데 야채를 데쳐서 먹거나 물에 한 2시간 정도 이상 담가놨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건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말기가 되어 콩팥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투석을 통해 콩팥의 기능을 대체해야 하는데요.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나뉩니다. 가장 보편적인 투석 방식이 혈액투석인데요. 전문 투석실에 준비된 투석기를 이용해 혈액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투석기를 통과하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이 제거되는데요. 노폐물이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 투석액으로 확산되면서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혈액은 다시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복막투석은 자신의 복막을 이용해 혈액을 걸러내는 방식인데요. 뱃속에 장기를 감싸고 있는 복막을 펼쳐보면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복막투석입니다. 투석액이 복막에 퍼지면 삼투압작용에 의해 모세혈관 속의 노폐물들이 투석액 쪽으로 빠져나오는 원리입니다. 신대체요법 중에서 혈액투석이 90% 이루고 있고요. 그럼 왜 혈액투석이 가장 많으냐?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혈액투석센터가 이 집 주변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막투석입니다. 복막투석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음식에 자유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짜게 먹어도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됩니다. 단지 복막투석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의 섭취만 좀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는다고 할 수 있죠. 투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식이에 의해 생기는 고칼륨 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갖다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혈액투석은 이틀에 한 번 오거나 또 주말이 끼면 3일에 한 번 오시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섭취를 하게 되면 특히 물이나 그다음 염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혹시 잘못하면 폐 부종이 생기거나 신비대가 생기면서 호흡곤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들은 먹는 거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진호 씨의 경우 5년간 복막투석을 하다가 13년 전부터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복막투석에 비해 식단과 체중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투석 받으러 오셔서 힘든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근육이 중요하거든, 근육이. 네? 근육이 잘 유지돼야지. 그래야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좀 싱겁게 먹고 고전 조심하고 그다음에 유제품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투석 생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화이팅. 좋습니다. 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콩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요독 증상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요독 증상은 일단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부종이 생기면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고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곧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석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콩팥 기능이 저하돼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면 요독증이 찾아오는데 식욕부진, 구토, 심하면 의식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로도 전해질 농도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어 이때는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으면 즉각 투석 치료가 필요하고 심각한 요독증 중 심장 주변으로 피와 체액이 고이는 심낭삼출 증상이 관찰되면 투석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복막투석은 투석기가 아닌 자신의 복강 내 공간과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입니다. 복막 안으로 투석액을 넣으면 복강 안으로 들어가 퍼지게 되고 이때 복막에 있는 모세혈관과 만나면서 혈액 내 노폐물들이 투석액 쪽으로 천천히 퍼져나오게 됩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 노폐물과 수분이 빠져나온 투석액을 몸 밖으로 빼내면 투석은 끝나게 됩니다. 자, 어르신 여기 마취 좀 할게요. 따끔. 이 관을 통해 복강 안에 투석액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투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투석이 가능한 것은 우리 배에 있는 복막과 복강 덕분입니다. 우리 뱃속은 복막이라는 얇은 막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공간을 복강이라고 합니다. 복강은 아래로는 골반강, 등 쪽에 후복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막투석은 그 공간을 이용해 투석을 하는 원리입니다. 투석액은 관을 타고 복강 안으로 들어와 머물렀다가 노폐물들을 끌어낸 후 다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환자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말기 콩팥병을 앓고 오시면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제적인 여유도 다 말기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존감을 올리면 제가 치료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근데 그분이 자존감이 넘어지면 우울해지죠. 약도 안 먹죠. 또 내가 치료받아야 돼. 저까지 우울해지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자존감을 올리는 데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